어제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더불어 여당 정치인들도 여론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이 직접 나서서 이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7명, 추경호, 윤재욱 등 중진 의원과 권영진, 이인선 의원 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부산역 집회에는 박수영, 김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만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참석한 한 의원은 내 지역구 시민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안 갈 수가 있냐. 앞줄에 청년들이 무척 많았다. 전한길 씨가 쏟아낸 분노에 공감한 것이라며 나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비대위원장 뽑을 때부터 광화문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지 않은 상황을 비판한 겁니다. 전한길 선생 한 분이 국민의힘 108명보다 낫다라는 어떤 한간의 얘기,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한길 선생 같이 좀 싸워달라. 전한길 씨가 참석할 예정인 서울 집회에는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 욕하는 문자가 많이 온다며 의원들이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고,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냐, 외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중진 의원들과 현재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어제 대구 집회 현장에서 감지된 민심의 기류 변화를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회동이 시작됐습니까?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시간 전부터 뒤로 보이는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추경 등 전국 현안이 주된 대화로 꼽힙니다. 여기에 전날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길 강사가 참석한 집회에 보수 지지층 결집세가 커지는 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참석자의 이야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전투적으로 싸우자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 민주당은 주말 세미나를 열고 뭉치는데 우리 당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의원 개별 행동이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 참석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 참여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전날 대규모로 몰린 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입장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구 집회에 참석한 이 여당 의원들과 이 연단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충성을 다짐하는 거냐면서 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전 씨의 주장은 선을 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채 망가뜨리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일삼아서 계몽령을 내렸다. 궤변에도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맹비난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격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난무했다며 극우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반역자라는 표현이 난무하는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이런 점은 그 참석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집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이지만 집회에서 발언을 했고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꿔 불렀다며 집단 행위 금지 규정과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 일정을 두고도 극우 세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면 포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서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심사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현재 두 청원 모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겁니다. 청원인 변모 씨는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이해 충돌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과 비슷한 취지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어요.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스스로 회피를 했을 거예요. 야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를 흔들려는 의도라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탄핵 청원에 대해서 상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 기자, 집회에 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좀 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한길 씨가 집회에 나온 게 이번이 3번째거든요. 여의도와 부산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난달 여의도 집회에는 현역 의원이 없었고요. 지난 1일 부산에는 4명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 집회에 2배가 넘는 11명이 참석한 겁니다. 부산에선 4명, 대구에선 11명이 참석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래 잘 안 나갔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년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교, 정치적 성격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또 그 규모가 이 정도라면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지 않느냐, 전 씨가 쏟아내는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 씨가 한 발언에 크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대구만의 현상은 아닐 거고 서울은 더 많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엄 옹호당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자제해왔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탄핵 심판 인용을 한다면 제2의 의사 오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못하는 이야기를 대신 해주니까 보수층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도부에서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면서 당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조차도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주최하는 집회도 아니고
연사들의 말을 다 책임질 수가 없는데 부적절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욕먹는다는 거죠. 아마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는 이런 집회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원래는 아내랑 3.1절까지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때까지 나오겠다면서 집회 현장에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했어. 그때까지는 좀 봐주라. 전 씨의 집회 참석 일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린 셈입니다. 전한길 씨는 민주당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어제도 했습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엔 그냥 유명 학원 강사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역 의원들까지 집합시키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전한길 씨를 사실상 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계속 정치 행보를 이어간다면 당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한길 씨를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어지는 매서운 한파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뒤늦은 입춘 추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라는데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강추위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한 마리가 꽁꽁언 한강 위를 미끄러지며 걸어갑니다. 유람선과 보트도 얼음에 발이 묶였습니다. 수면 아래 돌들은 얼음에 갇혔고 바위에는 고드름이 깔려 있습니다. 한강대교 교각 및 기둥에도 하얀 성에가 끼었습니다.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119년 전 시작된 한강 결빙 관측은 한강대교 아래 설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흐르는 물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결빙으로 인정합니다. 2월 결빙은 17년 만으로 지난해보다 14일 늦었습니다.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지각 결빙입니다. 꽁꽁언 한강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돌이 그대로 튕겨 나옵니다. 나뭇가지로 두들겨 보지만 얼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음 덩어리를 내리쳐야 살짝 깨질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꽁꽁언 한강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올해 많이 추웠는데 한강 온 거는 또 처음이라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한강 얼었다고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반짝거려서 예뻐가지고 셀카도 많이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릴 겁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중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높겠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붙잡은 채 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이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밝은색 외투를 입은 20대 여성이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불과 몇 미터 뒤로 건장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들어간 상점 건물로 따라 들어가더니 1분 만에 여성을 등 뒤에서 붙든 채로 밖으로 나옵니다. 여성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남성은 그대로 여성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성이 일어나 저항해보려 하지만 다시 남성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집니다. 주저앉은 여성을 뒤에서 붙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성.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들이 남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밤 10시 40분쯤. 여자분이 비명이 질러가지고
동네분들이 비명 듣고 다 나오셔가지고 격렬하게 저항하시니까 약간 이상해서.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는데요. 이 모습은 고스란히 전봇대에 달린 방범용 CCTV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동선을 추적해 출동 10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 여성도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시끄러웠다가 다소 잠잠해졌던 동덕여대 사태가 다시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레커칠 등으로 학교 건물을 훼손한 학생들을 학교 측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도로 가운데에 두꺼운 방한복과 보온용 은박지로 몸을 감싼 학생들이 모여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신상특정 색출하여 학생들의 형사고소!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에 반대하며 대학과 갈등하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 등 1,3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학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건물 점거에 관여한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남녀공학 전환 철회,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으로 시작된 동덕여대 사태에는 정치권도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도 진보당 현역 의원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부당한 학생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형사 고소도 취하하십시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은 수법과 본질이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과 학생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에서 쓰던 튀김 기름이 과열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최재원 기자입니다. 상가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옵니다. 건물 옆으로는 뿌연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연기 사이로 시뻘건 화염도 보입니다. 꽃 보이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연기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골목엔 소방차와 경찰 순찰차가 도착해 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1층으로 들어가.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신고자는 주방에서 불이 나는 걸 발견한 음식점 손님이었습니다. 소방대원 등 인력 80여 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8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 있던 요리용 기름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려고 온도를 높인 기름이 장시간 방치돼 과열된 걸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8명은 구조됐지만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구명 뗏목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바다 위 붉은 구명 뗏목이 위태롭게 떠다닙니다. 해경 구조함정이 접근하자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들은 함정에 달린 난간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연신 손을 뻗어보지만 파도가 거세 쉽지 않습니다. 조심! 올라! 전남 여수해역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함께 항해하던 같은 선단 선박들이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며 신고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한 그 선단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AIS 신호도 안 보이고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신고 내용으로.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4명 중 8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 등 4명은 숨졌고 선원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사고 지점 기준 37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선체 안에 사람의 형체가 확인돼 해경은 수중 수색도 계획 중입니다. 다만 험악한 날씨가 변수입니다. 해경 5톤급 단정이 수색 중 뒤집혀 대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생존 선원이 바람과 파도가 강해 배가 전복됐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 살림 장만비를 주겠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100만 원을 줍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또 중위소득 150%, 2인 기준으로 소득 약 58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살림 마련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더 지원을 늘려서 지난해 반등한 출생률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인테리어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아기용품을 미리 구입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메꾸거나 보태는데 조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반응도 있습니다. 인생 일대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영구적으로 남는 건데 딱히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사실 결혼한다고 하기에는 좀 사실 작은 액수기도 하고 일시불로 주는 것도 좋지만 쿠폰 형식으로 웨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해서. 서울시는 오는 6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 중이며 약 2만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편해지긴 하겠지만 일각에선 해킹 같은 보안 문제나 청소년 불법 도용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곳 경기 고양시 등 9개 시범 지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단계 비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다음 달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이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주민센터를 찾아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쓸 수 있어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보안이나 도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앱에 들어가서 저하기가 좀 불편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해킹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시범 운영 지역 가입률도 지난달 중순 기준 경기 고양시 0.2%, 울산 울주군 0.7%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 행정부 실세로도 꼽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최근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더니 한 잡지에 실린 표지 모델 문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독일의 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ve not put in a bid for TikTok. I don't use TikTok personally. I just see the videos occasionally appearing on X or people.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인수와 관련해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는데 이를 무색하게 한 겁니다. Are you open to Elon buying TikTok? I would be if he wanted to buy it, yeah. 틱톡은 정보 유출 우려로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미국 기업이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머스크가 발을 뺀 인수전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오라클 등이 뛰어들었습니다. 머스크는 대선 전부터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엇박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엔 트럼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앞세워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그들은 자금이 없다며 대놓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도 언짢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신호 표지로 대통령 책상에 앉은 머스크의 합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묻는 취재진에게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현지에선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해 트럼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이 건군절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모든 분쟁의 배후라면서 비난을 이어간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한국 패싱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엄한 경호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방탄 차량이 등장합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줄지어 선 군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미국을 콕 집어 세계 분쟁의 배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수단들과 미일한 3자 군사동맹 체제와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에 엄중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김 위원장은 올해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5,800자 분량의 건군절 연설에서 한국 괴뢰 등 3차례 언급하며 비판한 것과 달리 올해 약 2,500자의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 표현이나 비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볼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미 탐색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도 미국에 있다면서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매몰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산 정상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굉음을 내며 쏟아집니다. 산사태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출동한 뒤에도 바위 덩어리들은 멈추지 않고 마을을 향해 돌진합니다. 중국 스촨성 이빈시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산의 한쪽 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이빈시 당국은 이번 산사태로 폭 100m, 두께 10m 안팎의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고 민가 등 총 11채가 매몰돼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은 사고 이후 바위와 흙으로 뒤덮여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 지역에 최근 비와 눈이 내려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사고 현장 인근 탄광에서
석탄 채굴 작업이 진행돼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 더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까지 이 중요한 재판들이 일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이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관련 재판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올립니다.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따지는 2차 변론이 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주장대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는지,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가 무효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구인재판관 체제 완성 여부를 가늠할 재판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도 늦어도 모레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탄핵 심판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언 내용에 이목이 쏠립니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증언이 예고돼 있고,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가장 궁금한 건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 구속 취소 요구를 받아줄지예요. 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게 지난 4일이었거든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는 늦어도 모레, 이르면 내일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라는 건데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뭔가요? 네, 대통령 측은요, 이미 구속기한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게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하루 전인 25일 밤 12시에 구속기한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기소 전에 풀려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4일 자정까지였는데요. 중간에 대통령 측이 이 체포 적법한지 가려달라면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었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만료 시점이 늦춰지는 걸 감안해도 25일 밤 12시면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추가된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도 26일 오후 7시 반까지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했다는 거죠.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탄핵 심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장 화요일 7차 변론 기일에서는요, 부정선거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지를 두고는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점검 결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측은 7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송 기자,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네, 헌재가 정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이후 기일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인데요.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말이 또 수사 기록 등과 다른 경우도 있어서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추가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서울 한강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강추위에도 북극곰 축제가 열린 부산에선 시민들이 바다로 풍덩 뛰어들며 겨울바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입춘 한파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서 화요일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직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효한 가운데 내일 서울은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전주 3도 등 오늘만큼 낮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적고요. 그 밖엔 맑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2월 국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탄핵 전국 속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정쟁보단 민생을, 갈등보단 해법을 찾는 데 힘을 쏟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건 없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